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24페이지 행위 능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행위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법학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이렇게 나누어요. 능력인데 앞에가 틀려요. 능력은 똑같은데 앞에 능력이 틀려져요. 권리 능력은 뭐냐면, 권리 능력은 모든 인간이 다 갖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가지는 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능력, 이거를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매 걸린 할아버지도 이것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면 다 갖는 거예요. 이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병실에 지금 의식불명으로 있다. 그것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 할 때 이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는 거?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서술 보시면, 자 보세요. 행위 능력은 개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라는 게 계약이에요. 법률 행위가 뭐냐? 계약이죠.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는 게 계약을 말하거든요.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뭐 할 수 있는 능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법학에서는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행위 능력.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법률 행위,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행위 능력자다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요. 행위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모자란 사람을 법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다.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 사람을 법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 집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한 능력자 있어요. 저기 행위 능력자가 있고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그죠? 예.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행위 능력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예, 아직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애들 있죠, 애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가 바로 누구예요? 미성년자입니다.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은 금치산자요. 금치산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바로 행위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법률 용어를 바꿨어요. 금치산자라는 거는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예, 금치산자는. 예. 그래서 용어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바꿨어요. 피성년 계시요. 피성년 계시. 성년이 들어갔어요.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불러요. 예. 이런 사람들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처리를 혼자 못 해낸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성년 후견이 계시된 사람을 바로 금치산자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지금은 금치산자라는 용어 대신에 이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뭐를 쓰느냐? 성년 후견에 계시. 성년 후견이 계시됐다라는 사람은 금치산자를 말해요. 왜? 이 사람은 혼자 못해요. 혼자서. 왜? 후견인이 있어야 돼. 후견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으니까 혼자 사무처리를 못해요. 일처리를. 한정치산자는요. 한정치산자는 이 금치산자는 정신이 완전히 간 사람이고요. 한정치산자는 정신이 완전히 간 게 아니라 조금 간 거예요. 조금. 그 사람들을 한정치산자라고 불러요. 이것도 용어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거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느냐. P자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성년후견인데 여기는 뭐예요? 한정후견. 여기도 한정자가 들어갔어요. 한정자가. 여기도 한정자 들어가죠. 똑같이요. 그리고 용어를 바꿨어요. 한정후견, 한정치산자를 용어를요. 뭘로요? 한정후견에 계시라고 이렇게 해요. 요 세 사람을요. 요 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요 세 사람을 용어 하나로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제한능력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법학에서. 법학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해요. 행위 능력을 다 갖춘 사람, 골고루 다 갖춘 사람이 있고요. 못 갖춘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 집안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집안에 보면. 자, 거기서 먼저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우측에 25페이지 보면 피특정후견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후견이에요. 여기는 한정후견인데 여기는 피특정후견이네요. 동그라미요. 특정에다가 동그라미요. 내가 지금 80인데 내가 곧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 관리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후견인이요. 특정 후견인을 내가 선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임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특정 후견인. 치매 같은 질병에 대비하려고요.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이 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거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밑줄 그세요. 한정후견이 다시 누구예요? 아까 뭐였어요? 한정후견인이 우리말로 옛날에는 뭐였어요? 한정치산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한정치산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에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뭐 해야 된다? 종료해야 된다. 그럼 잘라볼게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피성년후견인 또는 무슨 후견인? 피특정후견이니까 이렇게 가로로 쳐보세요.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은 다른 말로 뭐예요? 피성년후견인은 다른 말로 누구예요? 금치산자예요. 아니면 피특정후견인.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근데 이런 선고받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금치산자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 상황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얘가? 한정후견 개시요. 얘가 변경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바뀐 때. 뭘로 바뀌었어요 얘가? 금치산자였는데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한정치산자. 얘가 한정치산자로 바꾸려고 그래. 한정치산자로. 금치산자였던 사람을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요? 한정치산자로 바꾸려고 그래요. 법원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전에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 심판. 이걸 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흥부가 전에는 뭐였어요? 전에는 흥부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취급됐는데 지금 걔가 뭘로 바뀐 거예요? 한정치산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는 법원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두 개를 다 가지는 거예요? 한정치산자만 두고요? 한정치산자 요것만 두고 이 심판만 하고요. 뭔 없애버리는 거예요? 금치산 선고했던 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료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요게 그 취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하고요? 여기 피성년후견,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게 틀려요. 이 약화된 거, 이거는 센 거고요.
이 금치산자는요, 정신이 완전히 간 거예요. 완전히 간 사람을 말해요. 사무 처리를 못해요, 혼자서. 이건 사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금치산자예요. 후견인의 도움 없이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요, 하긴 하는데 떨어지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미성년자 살펴보고, 금치산자 살펴보고, 한정치산자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능력자 제도예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 세 사람이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개시, 피한정후견 개시. 이 사람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미성년자는 아무것도 못하냐? 일단 능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얘가 떨어지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있는 거? 얘 혼자서, 미성년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있는 영역.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거꾸로요.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법학에서는요, 요걸 구별하는 거, 이거. 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이해되시죠? 예, 요걸 그래 공부하는 거, 요거. 여기가 그래 시험에 나와,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미성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골라라. 이거죠. 우리 집 애가 미성년인데 얘가 혼자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취급할 거냐, 요 문제예요. 이번에는 누가요? 금치산자, 피성년후견 개시.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혼자서 했어, 혼자서. 얘가 일 저질렀어요. 얘가 일 저지른 행위요. 이 거래한 거, 이 거래 계약. 거래 계약서 쓴 거. 이거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 여기도 똑같이요. 요 문제. 얘가. 한정치산자가 지멋대로 거래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법적으로. 이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사람은 능력이 충분해요?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떨어지죠. 그래도 무슨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행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에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은요, 미성년자든 피성년후견 개시든 한정후견 개시, 이 세 사람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얘네가 거래를 했다. 계약을 했다.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했다 이거죠. 그럼 계약은요,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예요. 일단은 일단 유효 처리돼요. 유효 처리예요. 계약은 유효이나 뭐 하느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사유라는 거죠. 이게 취소 사유다. 무효가 아니라 뭐고요? 유효이나 무슨 사유다? 취소로 한 거야. 취소해서 그래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자, 그럼 이제부터 볼 거는 이거예요. 미성년자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없는 거. 오케이요? 그래서 미성년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성년자 2절 25페이지 2절 보세요. 25페이지 2절에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몇 세 미만이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동그라미요. 19세입니다. 자, 이 미성년자는 1번 보세요. 쌍거리 1번. 법정대리인이면 누구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동의 얻고요? 부모 동의죠. 부모 동의 얻어가지고 유효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요. 밑에 보세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밑에 보세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요,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요. 부모님 동의 없이 거래한 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별표. 누가 취소해요? 누가? 미성년자 자신도 되고요. 법정대리인 부모가 해도 돼요. 부모나 미성년자 자신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해서 거래 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꽝으로. 왜?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이해되시죠? 예. 무효요, 취소요?
취소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미성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 보세요. 2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동그라미.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영역 별표. 거기에 별표. 할 수 있는 거. 이걸 그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라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1번 보세요. 허락을 얻은 경우. 허락을 얻은 경우. 허의 동그라미 하세요. 허의 동그라미. 영업의 허락을 얻은 경우. 기억은 영업의 허락을 얻은 경우요. 니은은 재산 처분의 허락을 얻은 경우요. 뭐의 허락을 얻었어요? 재산 처분.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얘가 지금 17살입니다. 17살. 성년이요? 미성년이요? 미성년입니다. 19세 안 됐으니까 미성년이죠. 얘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요. 지금 고등학생이죠.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게임에 미쳐버렸어요. 얘가. 게임에 미쳤어요. 게임에 미쳤어. 그래서 학교 공부는 너무 싫은 거죠. 근데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얘 혼자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유산을 줘가지고 얘 앞으로 건물이 있어. 건물이. 가능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예컨대 뭐 비근한 예로 조성민 씨하고 최진일 씨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 애들한테 누가 없어요 지금?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근데 애들이 좀 더 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삼촌이나 누가 후견인 있어야죠. 그죠? 삼촌이 얘 재산 맡아가지고 관리해줘요. 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주식 있다 그러면 주식도 부동산도 이 삼촌이 다 관리해줍니다. 조카 거를. 그런데 얘가 보니까 게임은 얘가요 너무 능숙하게 잘해. 그래서 삼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게임방 내가 차려줄게. 네가 운영을 해봐. 그래서 삼촌이 뭐를 차려준 거예요? 게임방을 차려준 거죠. 게임방을. 야,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 일찍 이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게임방, 아니면 PC방, 이걸 냈다 이거죠. 이거를 PC방을 냈다. PC방을. 그럼 누가 허락을 했어요? 누가?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삼촌이 허락을 해줬어요? 삼촌이 뭐를 해줘가지고요? 허락을 해서. 여기에 후견인 있어. 후견인이요. 후견인 바로 누구요? 삼촌. 삼촌의 뭐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걸 냈다 이거죠. 게임방을 냈다. 그래 얘 이름이 허유대예요. 허유대. 미성년자 이름이 허유대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허유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게임방을 스스로 운영하는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가 삼촌의 동의 얻어가지고 처리한 거야? 동의 없이 한 거예요? 삼촌의 동의 하에 이거 일 저지른 거죠? 게임방 얻은 거예요. 게임방 얻어가지고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건 얘가 프로야. 얘가. 삼촌은 몰라. 이거 게임 몰라. 나이 많으셔가지고. 그죠? 그러면 삼촌이 허락을 했으니까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독자적으로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게 기억이에요. 영업에 뭐를 얻었어요? 허락을 얻었어요. 거기다 쓰세요. 게임방, PC방. PC방 허락했어. 허락. 이해되시죠? 이거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삼촌 허락했으니까. 그럼 거기 보세요. 우측 보세요. 점 찍은 거. 영업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밑에 보세요. 허락된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권 동그라미야.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럼 여기에 이 게임방, PC방 운영하는 거는 삼촌이 껴들어 못 껴들어요? 거기다 쓰세요. 삼촌 못 껴든다. 삼촌이 여기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왜? 이거는 얘가 선수요. 얘가 선수지 삼촌은 몰라 이거. 얼마든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얘가 더 잘 알죠. 얘가 더 잘 알아요. 컴퓨터다. 얘가 더 잘 알죠. 컴퓨터.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PC방 운영에 대해서는 삼촌은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개입을 못해요. 개입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 거기다 별표하셔야 돼요. 어디다 별표해야 돼요? 법정 대리권이 존속한다요? 소멸한다요? 소멸한다의 별표요. 왜? 대리권이 왜 없어지냐?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니은은요? 재산 처분을 허락했어요. 위에는 영업을 허락하라고 허락을 한 거고요. 밑에는 뭘 허락했어요? 재산 처분 허락 밑줄 그으세요. 그럼 이거 삼촌이 얘 허유대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PC방 네가 운영하다가 어떻게 해도 돼? 팔아넘겨도 돼. 그거 네가 해도 돼. 네가 해도 돼. 그걸 삼촌이 어떻게 하고 얘한테 허유대한테 허락을 했다 이거죠. 허락. 그럼 얘가 처분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삼촌이 허락해 줬으니까. 그래서 재산 처분을 뭐 했을 때? 허락할 때 허가 바로 이거예요. 삼촌이 허락하면 얘가요. 영업을 해도 되고요. PC방 운영을 해도 되고 이걸 뭐 해도 돼요? 처분해도 돼요. 이걸 운영을 해도 되고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예요. 첫 번째 허 동그라미. 두 번째 뒤로 넘깁니다. 두 번째 유언행위요. 얘가 그런데 백혈병을 앓았다 이거. 얘가 백혈병을 앓았다. 그래가지고 일찍이요. 얘도 일찍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럼 얘가 유언하는 거 돼야 안 돼? 유언하는 거. 유언을 얘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 혼자? 할 수 있죠. 유언은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죠. 유언은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엄청 열렬하게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다. 소녀. 둘이 사랑을 했다. 이렇게 둘이 사랑했다. 얘가 유언으로 어떻게 해요? PC방 이 소녀한테 주라고. 유언 넣는 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할 수 있어요.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때 유가 유언이에요. 유. 몇 살 이상이면? 17세 이상이면 얘가 유언하는 거를 삼촌이 가타부타 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예요? 이 PC방을 얘한테 주겠다 이거죠. 짝사랑했던 이 소녀한테. 가능한 거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 허유 할 때 유가 유언입니다. 유언을 얘 혼자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그 다음 3번 대리인이 되는 일. 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대리인으로 일하는 거 됩니다. 대할 때 대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뭐뭐 할 수 있어요? 허유대를 할 수 있어요. 허유대. 미성년자는 대리인 돼요? 안 돼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어요. 왜? 대할 때 대가 이거거든요.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이거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촌보다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누가 잘 알아요? 얘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촌이 계약할 때 삼촌이 컴퓨터에 관한 거래라든가 계약을 할 때는 삼촌보다는 누가 가는 게 나아요? 얘가 가서 얘한테 대리권 줘도 된다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대리인 역할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 거예요. 세 가지요. 허유대. 그래서 얘 이름이 허유대. 미성년자 이름이 허유대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뭐만 얻거나? 권리만 얻거나 26페이지. 권리만 얻거나 그 다음에 뭐를 면해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요. 권리만 얻거나 밑줄 그어보세요. 권리만 얻거나 거꾸로요. 뭐를 면해요? 의무를 면해요. 그럼 미성년자한테 불리해요? 불리한 거 없어요. 권리만 얻거나 밑줄 그어보세요. 권리만 얻거나. 그럼 미성년자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해지는 거예요? 유리해지죠. 왜? 권리만 챙겨. 권리만 챙기고요. 의무는 없어. 그러면 얘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다는 행위는 옆에다 써보세요. 미성년자한테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이로운 것만 있다 이거죠. 거기다 쓰세요. 얼라한테 뭐 한 거? 이로운 거는 돼야 이로운 거. 해로운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유리한 건 되는 거. 이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껴들어오면 안 돼.
그거를 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애한테 이로운 것만 해라 이거죠. 불리한 거는 껴들면 안 되고. 그걸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만 얻거나 뭐를 면하는 거? 의무만 면한다는 거죠. 그거는 애한테 유리하기만 한 거예요. 불리한 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기업 허용되는 거. 친권자에 대한 무슨 청구요? 부양 청구권.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권자 밑줄 그으세요. 친권자. 이혼한 아빠 써보세요. 거기다 쓰세요. 뭐한 아빠? 이혼한 아빠. 이혼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애를 버려. 애를 부양을 안 해. 그럼 그 애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애가?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부양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애한테 해로워요? 이로워요? 예, 그거 되죠. 그거 해야죠. 그거 애가 할 수 있죠. 애가 혼자서. 그건 애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한 아빠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 안 해도? 이혼한 아빠가 지금 애를 버렸다 이거죠. 버렸는데 부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 혼자서 아빠한테 가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양해달라. 그 부양에 필요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금 대달라, 생활비 대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청구? 부양 청구권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담 없는 의 별표. 부담 없는 의 별세개. 증여를 받는 일이요. 증여를 받는 거는요.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는 거예요. 증여를 받는 거니까. 증여를 주는 거예요. 증여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부동산을 받는 거죠. 부동산을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데 그 부동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동산에 부담이. 부채가 있어야 돼요? 부채가 없어야 돼요? 부채 없는 거 써보세요. 부담 없는이 뭐예요? 부채 없는. 부채 없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거예요. 부채 없는 거. 거꾸로 그러면 뭐가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채 있는 재산 증여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애가 아직 사물을 똑바로 볼 능력이 모자라는 애예요. 지금. 그럼 이런 거죠.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부동산 하나 증여를 줄게. 부동산 증여 줄게. 애가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뭐만 있어, 거기에? 부채만 잔뜩 있다 이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는 증여받는 게 돼요? 부채 없는 거. 부채 없는 거 증여받는 건 돼요. 그 다음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거는 뭐예요? 부채를 탕감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부채를 뭐 하는 거? 탕감하는 게 바로 채무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 그럼 애한테 해롭습니까? 이로와요? 그건 되는 거예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부양 청구요.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요? 부양 청구하는 거 되는 거예요. 부양 청구 되죠? 왜? 애한테 이롭잖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롭냐 해롭냐. 애한테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 두 번째는요. 뭐 받는 거? 증여받는데 뭐가 없는 거? 부채 없는 거. 세 번째는 뭐 하는 거? 채무 면제하는 거. 요 세 가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로우니까 애한테.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애한테 허용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 있어요. 부담 있는 증여. 동그라미 부담 있는 증여.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승인하는 거? 상속을 승인하는 거 밑줄이요. 뭐 승인? 상속 승인.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자, 최진실이가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조성민 씨가 죽었어요. 조성민 씨가 죽으면서 만약에 조성민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다면요? 내 전 재산 어떻게 한다? 저 애들한테 환희하고 걔들한테 준다고 유언을 했다 칩시다. 근데 애들이 어린애죠. 그죠? 어린애입니다. 그죠? 근데 걔네들이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면 그 재산만 가져가요. 그 재산에 붙어있는 부채도 떠넘어요. 부채까지 떠넘겨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그걸 볼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승인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상속 승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채가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환희가 그 어린애들은 상속 승인을 못 합니다. 승인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니까요? 부채가 거기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민법이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속을 뭐 하는 거 안 돼요? 포기. 상속 포기해버리면 재산권이 날아가죠. 이거 안 돼요. 애들이 주식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주식이 최진실 씨가 걔네들 앞으로 아니면 조성민 씨가 걔네들 앞으로 주식이 몇만 주 있더라. 삼성전자 주식. 그죠? 그때 이렇게 장난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어른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10,000원짜리를요. 10,000원짜리를 거기다가 1,000장을 주고 뭐라고 그래? 너 이거 1,000장 가져. 1,000장 가져. 대신에 나한테 뭐 포기해? 주식 포기해. 라고 그러면 걔네들은요. 포기해버리죠. 걔네들이. 의미를 모르니까. 주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상속포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제 수령. 밑줄 그세요. 뭐 수령하는 거? 변제 수령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왜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동차가 걔네들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구별 못해요. 잘. 그죠?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근데 빚 1억 대신에 중고차를 갖다가 대신 주면서 야, 이거 너 1억 대신에 중고차로 빚 갚을 때니까 이거 가져. 그죠? 그럼 걔네들 농간당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제, 밑에다 써요. 대물변제. 무슨 변제요? 대물변제를 수령할 능력은 없어요. 애들은. 근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목적물의 매매 끝에 보세요. 니은의 맨 끝에가 뭐예요? 니은의 맨 끝에가 뭐예요? 목적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거기 별표요. 애들은 매매를 해요? 못 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면 물건을 팔기만 해야 돈을 받아요. 돈 받죠. 돈을 받는데 뭐를 줘야 돼요?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얘들은요. 사물을 볼 능력이 모자라죠. 얘네들이 부동산 10억인지 100억인지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매매. 부동산 매매를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사물을 똑바로 볼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동그라미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 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3개. 뭐였어요? 부양청구.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증여. 그 다음에 채무면.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그죠? 그거는 애한테 해로워요? 이로워요? 이로운 것만 해요. 이로운 거. 해로운 거는 못해. 해로운 거는 손을 못 대요. 애들이. 그 다음에 5번. 근로계약 청구요. 무슨 청구요? 근로계약 청구. 근로계약. 동그라미요. 근로계약이나 뭘 청구하는 거? 임금 청구예요. 임금. 애들이 일한 임금 있죠? 그죠? 애들이 알바 하잖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하죠. 그죠? 그럼 걔네들이 근로계약서 쓰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로계약 쓰고 그 다음에 뭐 청구하는 거? 임금 청구 별표. 임금 청구를 걔네들이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돈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이나 뭐 청구하는 거? 임금 청구.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째까지 보셨고 6번째는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거? 취소. 취소 옆에다 쓰세요. 취소권. 무슨 권? 취소권. 애가 미성년자가 지가 한 거래를 지가 취소할 수 있어요. 지가 오토바이 팔았다. 오토바이 파는 거 도로 뭐 할 수 있어요? 지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 허유대라는 애가 할 수 있는 거. 미성년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허유대. 그 다음에 뭐? 권리만 얻거나 아니면 뭘 청구하는 거? 임금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 이거를 미성년자 혼자서 할 수 있다. 못하는 거는
애한테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애한테 해롭거나 부담이 붙은 거 안 돼요. 부담이 붙은 거. 됐죠? 예, 그러시면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쌍괄호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의 취소. 자, 1번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을 얻어서 재산에 뭐를 했어요?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가로하세요.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PC방을 처분하기 전에요. 처분했어요?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이면 법정 대리인이 그 동의나 허락을 도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삼각형. 취소에다가 삼각형 하세요. 아까 여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삼촌이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삼촌, 나 이 PC방 이제 처분할게. 여기요. 수원에 있는 이 PC방 처분하고 이번에는 어디다가? 노원에다가 나 PC방 낼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더 잘하니까 처분해라. 라고 동의를 했죠. 동의했죠.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어, 이거? 처분해도 되죠. 처분하기 전에, 이 PC방을 처분하기 전에 삼촌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를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밑에다 뭐라고요? 취소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원래 뜻은 뭐예요? 원래 뜻. 본래 의미라고 했어요. 본래 의미는 철회다. 철회. 처분하라고 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지마 너. 관도라고 철회한 거예요. 근데 법조문에는 철회라고 돼 있어요? 취소라고 돼 있어요? 취소인데 원래 의미는 철회다. 철회. 거기다 별 3개, 별 3개. PC방 처분하라고 그랬다가 도로 뭐 있어요? 철회했다. 오케이. 두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 밑줄 그세요. 특정 영업. 뭘 얻었어요 지금? 허락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허락 얻었죠. 그 특정 영업, PC방 영업이죠. 거기다 써보세요. 뭐 영업? PC방 운영. PC방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랑 똑같아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건 걔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다음 밑에 02번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피성년 후견인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금치산자. 써보세요. 금치산자입니다. 예. 자, 금치산자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럼 여기 볼게요. 집안에 남편하고 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남편이 뭐예요? 사업 실패를 하더니요.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예,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정신이. 사업 실패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크래요, 쇼크. 그래서, 예, 판단력이 없어요, 지금요. 사무처리 능력이요. 거기다 써보세요. 사무처리 능력이 있어요? 결여됐어요? 결여됐어요. 사무처리 능력이 이게 결여된 사람이에요. 결여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예, 금치산자예요. 눈에 물건만 보이면 갖다 팔아요. 팔든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줘버려. 막 줘버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물건 갖다 줘버리거나 팔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을요? 거덜나죠. 거덜나요. 그래서 이 집안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겠다. 왜? 재산을 다 갖다 탕진해버리니까. 그래, 이 집안을 보호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제한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남편이 똑바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능력이 모자라죠? 지금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어요. 이거 똑바로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잘 보셔야 돼. 예, 정신이 나갔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치매 걸렸다 이거죠. 치매 걸렸어요.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금치산자야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80 넘고 90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요? 오락가락 합니다. 오락가락 해요. 그죠? 예. 그럼 그 사람 금치산자야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정신만 없는 거지 금치산자가 아니에요. 예,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럼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정신이 없어. 길도 못 찾아 이제. 점점 이게 뇌세포가 죽어버리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럼 노태우 씨도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죠? 노태우 씨 병원에 있습니다. 사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두환 씨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이건희 씨도 뭐예요 지금?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똑바른 의식이 없어요. 그죠? 오늘인가 어제 뉴스 나온 거 중에는 연예인 중에 신해철 씨라고 있어요. 걔도 예 이게 잘못돼가지고 눈동자가 안 돌아가잖아요. 의식이요? 거의 없는 거죠. 이걸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금치산자야 아니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노태우 씨도 사람 못 알아봐요. 신해철 씨도 사람 못 알아봐요. 이건희 씨도요? 사람 못 알아봐요. 그 사람들은 다 금치산자야 아니에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건 맞죠? 예, 사무처리를 못해요. 결여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노태우 씨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신해철 씨나 그죠? 신해철 씨나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본인은 지금 사무처리를 혼자 못하죠.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춘 건 맞아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건 맞지만 배우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건희 씨 가족이요. 우리 아버지 금치산자예요 라고 선고를 하게 하고 싶어요? 아, 그건 원하지 않아요. 금치산자가 되는 거는 가문에 영광이에요, 수치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죠? 예. 그러면 이건희 씨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그죠? 노태우 씨도요. 가족들이 그 노태우 씨를 금치산자로 해달라고 법원에다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집안에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100만이 넘어요 지금. 그죠? 예. 그럼 그분들이 다 금치산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다고 금치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요 결여된 거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 금치산자로 해주십시오라고 뭐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요. 누가? 가족이. 그래 청구권자가 있어요. 청구권자. 누구예요? 본인도 돼야 동그라미야. 본인도 돼야.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이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청구해요? 본인이나 누가요? 몇 촌인의 친족? 사촌인의 친족이요. 사촌인의. 가족이죠. 가족. 본인도 해요? 못해요? 거기 본인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도 금치산 선고해달라고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 이쁜 여자만 보면 아니면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물건을 갖다 줘. 이거 내가 참을 수 없어. 어떻게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럼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금치산자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청구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야 이 집안을 지키죠. 이 집안을. 근데 유명한 집안들은 금치산 선고 청구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는 집안도 있어요. 왜? 이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치매 걸린 사람이 많아도 금치산자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요? 금치산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가정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 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법원에 심판. 이걸 받아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뭐가 돼요? 금치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돼. 이런 상태는요. 결여만 돼 있다. 법원에 아직 심판 없었다 이거죠. 법원에 심판 없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금치산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집안에서 속만 새기는 거죠. 사고뭉치만 있는 거예요. 사고뭉치만.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금치산 선고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가족들이 볼 때 뭐예요? 애들이 부끄럽잖아요. 애들이요. 애들이 부끄러우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고 참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감당 안 되면 일저지르면 그때는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누군가가 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을.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금치산자가 되려면 법원에 뭐 하고요? 청구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 이걸 받아야만 이 사람이 금치산자로 법적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법원 심판 받았다. 그러면 이분이 딴 사람하고 한 거래는요. 이 사람하고 한 거래 계약이 있다. 거래한 거. 이거는요.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취소해도 돼요.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한 걸 다 취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왜? 유효이나 무슨 사유니까 이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 보세요. 쌍괄호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 피한정 후견인. 쌍괄호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쌍괄호 4번이요.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입니다.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에요. 뭐 없이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상용품의 구입이요. 일상용품 밑줄 그대로. 일상용품. 담배 사든가 커피 사든가 이런 거는요. 일상용품이죠. 이거는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그래서 일상용품 사는 건 혼자 해야 못해요?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해도 된다. 일상용품 구입하는 거. 일상용품. 담배 사든가 우유 하나 사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해도 된다. 과도하지 않으니까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얘가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03번은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은 누구예요? 한정치산자. 무슨 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럼 얘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고요. 한정치산자는 사무처리 능력이 뭐한 사람이에요? 제한된 사람이에요. 사무처리 능력이 위에는 뭐한 사람이에요? 결여된 사람이고 여기는 제한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일처리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얘는요. 하긴 하는데 떨어지는 거죠.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뭐 해야 돼요? 청구하고 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법원에 뭐가 있고요? 가족이요. 본인이나 가족이 청구해야 되죠. 청구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에? 심판을 받아야 이 사람이 한정치산자가 되는 거예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한 거래는요. 법원에 심판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거래했다. 이 사람하고 거래했다. 그럼 이거는 무효요? 취소사유예요? 무슨 사유? 취소사유입니다. 얘가 딴 사람이랑 거래한 거 취소하면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누구하고 관련된 거냐? 얘네들이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누구? 피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누구? 한정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슨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고. 얘네들이 한 거래는, 얘네들이 거래한 거는 다 무슨 사유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용품? 일상용품. 일상용품 구입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짜장면 시켜 먹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